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김선영 님이 지금 일어났더니 시선 집중 알람이 뜨네요. 사실 이 댓글은 좀 일찍 온 겁니다. 6시 50분쯤 온 거고요. 알람이 뜨네요. 잠을 더 자려고 했는데 라이브 방송 처음으로 들으려고 안 자고 기다립니다. 라고 해주셨고 지금 함께 듣고 계시다는데 김선영 님한테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뭐 이제 저희 식구가 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오늘이 처음이라고요. 네, 라이브 방송은 처음 들으신대요. 라이브 방송 이제 매일 저희하고 함께 하시면 하루가 빨라지고 하루가 알차지실 겁니다. 영양가가 있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비타민입니다. 저희는 삶의 비타민. 네, 비타민. 네. 나천재 님이 JB 앞으로는 100번 양보해서 이런 단어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사람 고쳐 쓰지 못하잖아요. 제가 그 말을 좀 많이 쓰긴 하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좀 어이없는 말을 했을 때라든지 화나는 뉴스를 생산하신 분들한테 100번 양보해서 내가 요거는 봐주겠는데 이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하도 어이없는 일이 많으니까 그래도 네. 헤아려는 봐야 되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근데 네. 100번까지만 하고 1000번은 안 할 테니까. 사람 고쳐 쓰지 못하지 않나요? 라고 나천재 님이 마지막으로 물어주셨는데 근데 그러면 결국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낙인을 찍고 딱지를 붙이는 것인데 그러면 공론이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가지고 계속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게 또 시사 방송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가져보겠다. 네. 강현성님은 출근 준비는 시선집중과 함께라고 해주셨는데요. 매일 아침 함께 해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인증샷 이벤트 하고 계신 거 아시죠? 출석 체크 네. 잘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금요일 날 몰아서 치킨 드리니까요. 매일매일 출석 체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인을 해봤어요. 어떤 치킨인지는. 무슨 치킨? 반반. 어제 여쭤봤잖아요. 어차피 저는 못 먹을 거라서 저는 못 먹는 떡에는 관심이 없어요. 포기를 빨리 하시는군요. 네. 심플하게 사시는 인생. 나중에 촌철님들이 받고 네. 또다시 인증샷을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젯밤 12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재명 대표의 첫마디 오디오로 들어보시죠. 네,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또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검사 조사하는 우리 검찰 측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늦은 이 시간까지 기다려주신 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고 일단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짚어야 될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사법적 쟁점은 잠시 후 3부 사법논담에서 짚어보도록 하니까 여기서는 그 생략을 하겠고요. 다른 포인트를 좀 짚어볼 텐데 먼저 숫자입니다. 숫자? 네, 어제 성남지청 앞으로 나온 민주당 의원들 숫자. 어제는 적게는 30명에서 많게는 50명 언론 보도가 좀 갈렸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대략 40명으로 통일이 좀 됐더라고요. 중간 수치인가요? 네, 아무튼 이런 네. 숫자가 하나가 나왔고 그다음에 같은 당의 조응천 의원은 어제 무슨 말을 했냐면 당내 거의 절대 다수가 현 상황을 굉장히 우려하면서 목소리를 안 내고 있다. 침묵하는 다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수 내지 또 절대 다수라는 좀 추상적이지만 숫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숫자가 왜 중요한가요? 자,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의 육성 들었잖아요.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은 명백하다. 그럼 기소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당헌 80조 규정이 발동이 됩니다. 아하.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80조 1항과 3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걸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1항을 어떤 준용할 것이냐, 3항을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를 결정을 해야 되는 절차에 직면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답정 기소라고 한다면 80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러면 결국 민주당 안에 기류를 봐야 되는 것이고 당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의원들의 숫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포인트가 숫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한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가는 건 한참 먼 얘기고 거기다가 세 번째 단계다.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다. 그래요? 그러면 예. 두 번째 단계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단계는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오느냐 안 오느냐의 문제가 있겠죠. 오호. 노웅래 의원의 경우처럼 그렇죠. 이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미 다시 또 임시국회는 개회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그냥 건너뛰도록 하고요. 두 번째 단계는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법원이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만 한번 조명을 해보죠. 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만약에 법원이 기각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 안에서 예외 적용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대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정치적으로는 네. 법리적으로 달리 해석했는데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묻혀버리겠죠.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힘을 받을 것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거꾸로 영장을 발부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헌 80조를 적용하고 말고 할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법부에 의해서 강제로 대표의 직무가 정지당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 결국 모든 게 갈아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두 번째 단계까지 못 갈 수도 있죠.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는데 노웅래 의원의 경우처럼 부결된다면 그때는 또 안 되는 것이니까. 네. 그러니까 당헌 8조 적용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는 앞서가도 한참 앞서간 이야기다. 일단 뭐 중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까? 다른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어제 검찰발 또 하나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장남 관련 소식인데 네. 이 장남이 해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상습 도박이 의심되는 게시글을 여러 개 남겼고 여기엔 열흘간 도박장에서 500여만 원을 땄거나 500만 원을 잃었다는 글도 포함이 돼 있다는 거 이미 전해진 바 있잖아요. 그리고 성남시의 마사지 업체를 다녀왔다는 경험담을 올리기도 했다라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가로세로 연구소가 상습 도박 및 불법 성매매 혐의 등으로 이 장남을 고발을 했었거든요. 경찰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지난해 10월에 상습 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하면서 불법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검찰이 지난달 29일에 불법 성매매 혐의를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지시한 사실이 어제 언론 보도를 탔습니다. 하필 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날 이 보도가 나온 것이죠. 네. 재수사를 지시한 곳은 수원지검 형사 3부고요.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조사한 곳은 수원지검 성남시청이거든요. 자, 이게 우연의 일치냐? 요걸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좀 점검을 해야 되는 게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재수사 지시까지 내린 이 기간을 보면 2달이 넘게 걸린 거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그렇게 복잡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불법 성매매 의혹 같은 경우는. 근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필요가 있었을까? 이게 첫 번째. 그다음에 재수사 지시 결과를 경찰에 통보한 건 지난달 29일인데 왜 어제서야 이게 보도를 탔을까? 궁금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이거를 우연의 일치 내지 일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것이냐? 요건 우리 촌철님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소식이 들어왔죠.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해외 도피 중에 어제 검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이것도 어제 같은 날인데요. 우연일까요? 설마 이것까지 우연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골프장에 나간 거 지금 잡았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골프장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온다는 걸 알고 대기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군요. 촌철님들의 반응 전해드리겠습니다. 신토박님이 기소 결정권은 검찰 권력에 있죠 라고 해주시니까 이석기님이 기소 자체에는 법원의 상당한 통제권도 있죠 라고 검찰과 법원의 반응들을 다 살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지금 보내주고 계시고 1105님은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라 법대로 지금은 법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법대로 요거를 좀 강조해 주셨는데
여튼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법적 쟁점들을 짚어야 될 게 좀 있죠. 네. 요거는 저희가 3부 사법 논담에서 예. 또 깊이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요. 민주당이 어제 김건희 특검 TF를 좀 발족시켰다. 이것도 좀 언론 보도를 타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계속 그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왜 수사 안 하냐라는 이런 어떤 맞대응 논리를 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움직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힘을 받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12구 참사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고 그러자 검찰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서울 서부지검이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곳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어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속속 속보들이 어제 나오긴 했는데 사실 뭐 통상적인 보안 수사 아닙니까? 뭐 주목할 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한 거의 모든 언론이 감초처럼 섞은 전망이 있어요. 검찰이 윗선을 향하느냐 이거였거든요. 네. 특별수사본부가 못 건드린 윗선을 검찰이 건드리는 것이냐. 언론이 여기에 뭔가 거의 시선을 집중을 했던데 그러면 특수본이 못 건드린 윗선이라면 누구겠습니까? 윤희근 경찰청장이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 이 선까지 수사의 칼날을 들이댈 것이냐. 이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궁금하죠. 자,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호사가들의 입방정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왼팔과 오른팔이 한동훈 장관하고 이상민 장관인데 이 중 누가 더 힘이 세냐. 아하. 뭐 이런 얘기 뭐 방송도 좀 나와서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던데 네. 검찰 수사가 거침없이 이상민 장관에게까지 향한다면 호사가들이 또 뭐라 할지가 좀 궁금해서 그래서 한번 이걸 좀 들여다보려고 했던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쓸데없는 궁금증인 것 같다. 별로 안 들여다봐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입 아프게 실컷 얘기를 해놓고 쓸데없는 궁금증이라는 건 또 뭔 뜻입니까? 죄송한데요. 네. 한동훈 장관이 그런 말을 했었죠. 자신은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는다고. 않는다고 했죠. 뭐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한동훈 장관의 의지가 실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네. 그죠? 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집시다. 네. 네. 그리고 이런 믿음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주목되는 건데요. 검찰이 어제 압수수색을 진행한 대상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경찰청의 공공안녕정보외사부, 용산경찰서의 정보과, 경찰청의 정보와 기반과, 용산구청의 비서실 등이에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전에 작성된 할로윈 축제 관련 경찰 보고서를 사후에 삭제하라고 지시한 일명 정보라인 관계자들이 타깃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 윗선이라고 하는 게 정보라인 관계자들이지 이른바 장자 붙은 사람들은 아니더라. 아하.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검찰도 여기까지 갈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중간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허무하네요. 윗선까지 가려면 한참 먼 데 있다. 이런 얘기인데 네. 이은하 님이 검찰이 행안부 장관은 못 건드리겠죠. 라는 평가를 보내주셨고 정경수 님은 시선을 돌리기 아닙니까? 라는 촌철 남겨주셨고 추원님은 근데 특수본 수사 뭘 했는데 벌써 마무리합니까? 라고 물어주셨는데 저도 화끈하게 대답 드리고 싶은데 대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근데 이런 가운데 12구 참사 국정조사도 지금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그렇죠. 1월 7일이 마무리 날이었는데 10일 연장됐기 때문에 1월 네. 17일까지잖아요. 네. 그래서 내일 열리는 3차 청문회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단 여야가 합의를 한 거는 참사 유가족, 생존자 그리고 지역 상인들이 참여해서 증언한다. 여기까지는 합의가 됐습니다. 예. 근데 유가족들이나 뭐 야당에서는 이상민 장관과 대지를 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요거는 여당 반대로 무산이 됐거든요. 네. 국정조사도 중간 점검을 좀 해봐야 할 단계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이미 저희가 이제 그 기억과 기록 인터뷰를 쭉 이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미 유족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미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유족들이 또 어떤 목소리를 내는가 이걸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그리고 뭐 민주당이 또 이상민 장관 탄핵을 얘기한 적도 있는데 수사가 이런 식으로 끝나고 국정조사가 이렇게 끝난다면 그 얘기는 또 없던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건 이미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탄핵 사유를 적시를 해야 되는 거고 네. 탄핵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 내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특수본은 이상민의 이자도 꺼내지 않았는데 그러면 특수본이 밝혀내지 못한 이상민 장관의 위법 사실을 얼마나 이제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끝까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중국이 우리나라와 일본 국민에 대해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자 예고했던 대로 보복 조치에 나선 건데요. 중국 정부는 대등한 조치를 한 거라면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소하면 상황에 따라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관련 국가들이 사실에 입각해 과학적이고 적절하게 전염병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당장 국내에서는 사업을 이유로 중국에 단기 출장을 오려 했던 기업인들, 또 중국에 있는 한국인 주재원을 방문하려 했던 친인척 등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SNS에서도 중국 입국 가능 여부를 묻는 비자 관련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조치는 친강 중국 신임 외교부장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첫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네. 어제 중국이 결국 이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사실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거예요. 외교라고 하는 게 상호주의에 입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발 어떤 입국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린 거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느냐 더 나가느냐 바로 이게 지금 체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일단 주한 중국 대사관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서 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만 밝혔어요. 한국이 하는 거 봐서 우리도 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국 외교부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새로 부장이 된 사람이 친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엊그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첫 번째 전화 통화를 하는 자리에서 상견례 통화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아주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는 보도가 일단 있었고 있었죠. 또 한 가지는 성향인데 이른바 전랑 외교 그러니까 전랑 늑대 전사라는 뜻이거든요. 늑대 전사. 네, 전랑 외교를 대표하는 상당히 강경 성향을 띠고 있는 이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상당히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는 인물이 지금 외교부장에 앉았는데 여기서 어찌 본다면 본인의 첫 번째 작품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좀 방역 상황이 좋아져 가지고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다시 만약에 해제를 한다면 아유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도 해제할게요. 이렇게 나올지 아닐지 요걸 좀 봐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온리님이 2월에 중국 가야 하는데 걱정입니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 중국 코로나 상황을 보고 다시 사업을 좀 하려던 중소기업들이 문제를 좀 겪을 거다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중국이 한국이랑 일본한테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다른 나라들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방역을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한테도 중국이 이런 조치를 할까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를 상대로 먼저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상호주의 틀을 약간 넘어서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 거죠. 네. 마무리할게요.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